뒤통수 한번 세게 맞으면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소울메이트 그런 게 있나요? 뭘 건드릴까? 그러니까 주식을 못해요. What am I doing? 크리스마스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고요. 뭐 빼빼로예요 뭐예요 이거. 픽사가 영끌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까지 건드릴 작정인가 봅니다. 전작들이 인사이드 아웃을 비롯해서 워낙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게는 이제 뭘 건드릴까? 특히 이번 작품 소울은 이 피트 닥터 감독이 23년 전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물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뭐 코코가 차후 세계, 인사이드 아웃이 뭐 현재, 내 감정 이런 걸 보여줬다면은 소울은 태어나기 전의 세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늘 TMI는 생전 세계인데요.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머무르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미래를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망각의 천사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아기들 코 아래다가 휙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 이제 인중이 생기고 그 순간 이제 미래를 잊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또 인중이 되게 깊거든요. 천사가 겁나 세게 눌렀나봐 이거를. 미래를 계속 잊어버리니까 제가 주식을 못해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모는 하필이면 망각의 천사가 그걸 빠뜨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알 수 있는 채로 태어나는 거죠. 생전과 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게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될 것이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같은 경우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도 탁월하지만 발상 자체와 이것을 각본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줄거리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I did it! I got the gig! Must have been sudden for you. Hurry! Oh my goodness! It's my life. Can you help me get back? No, wait! There I am! What are we waiting for? Wait, not me! 자, 픽사 영화를 떠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픽사의 진짜 강점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감정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이거는 상상력이죠. 미네소타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오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소녀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인 거죠. 뭐 벽장 속에 괴물이 산다면 아니면 뭐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에너지를 얻는 회사가 있다면 이게 상상력이라면은 괴물의 세계로 들어온 여자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문을 찾는다는 설정 이런 것들은 어떤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죠. 스토리텔링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의 픽사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픽사 애니메이션은 거의 빠지지 않고 후보로 올랐던 편이에요.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의 메인이 마지막에 나오죠. 올해의 작품상. 여기에는 주로 대부분 실사 영화들이 수상을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애니메이션이 82회 때 업, 83회 때 토이스토리 3. 세대를 좀 아우르는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좀 공감대 높은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높이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픽사에서는 이제 뭐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기본적으로 못 쓰고 일단 예스.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계속 플러스를 시키는 건데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문화들이 모여서 어떤 지금의 픽사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2009년작인 업을 특히 손에 꼽고 싶은데요. 업에는 이미 초반부터 굉장히 감정을 좀 울리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풍선을 매다는 그 집이 사실은 재개발을 앞두고 공사 현장의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거기서 평생을 산 할아버지 칼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내와 사별을 하고 나서도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것을 직접 설명을 하지 않고 한 5분 정도의 그 하나의 시퀀스로 그냥 보여주거든요.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관객도 이게 어떤 감정을 주는 상황인지 딱 알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감정을 촉발시키는지 탁월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트로만 딱 떼가지고 영화로 내도 될 정도잖아요. 영화 소울은 뭐 제목 그대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울푸드, 소울메이트,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보이스 오브 소울이잖아요. 영혼은 곧 우리 표현상에서 강조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나, 어떤 진실된 나 이런 거죠. 영혼이 어떤 내는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구편 보시면 서로 뺨 때리고 피자를 먹는데 먹자마자 이제 뒤로 나오는. See?
Okay, I get it. 말하자면 캐릭터의 외면과 내면이 있을 때 이 소울은 굉장히 내면으로 들어가려 하는 작품이다. 픽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이거거든. 뒤통수? 뒤통수를 엄청 잘 때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슬픔이 마냥 슬픔만은 아니다. 업이나 뭐 코코 같은 영화 보면은 자기의 롤모델이 뒤통수를 때려요. 자기가 이상이라고 여겼던 어떤 대상이 굉장히 지나쳐지거나 아니면 해괴해지는 경우가 이제 살면서도 저희가 많잖아요.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삐뚤어지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러고 보면은 굉장히 뭐 귀여운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도 보여져요. 저는 이제 라따뚜이 생각도 나는데,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 요리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게 되는데, 원래 하려던 말과 실제 하는 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의 착상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어떤 의외성을 주면서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감정적인 울림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그런 뒤통수가 아닐까. 그런 게 있나요? 픽사 영화 중에 최애 영화 뭡니까? 한 15편 됐는데 네. 그리고 토이스토리 4를 포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토이스토리 3까지 그렇게 잘 마무리했는데 할 얘기가 또 있냐. 근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장난감은 자연스럽게 애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수록 안 갖고 놀게 되잖아. 그러니까 버려지는 건데, 그 장난감들은 어떻게 되며 그 장난감에게 삶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지. 토이스토리 3편에 걸쳐서는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토이스토리 4편은 이 토대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인간이 주인인 장난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장난감이라고 한다면, 보고 나면 진짜 이 얘기가 필요했구나. 저는 이 토이스토리 4가 정말 2010년대 픽사 스토리텔링의 좀 절정이 아닌가. 근데 자꾸 생각나는 영화는 전 월인 것 같아요. 픽사 영화 중 가장 뭐 현실적이라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들이 걷지 않아서 결국 다리가 퇴화해가지고 무슨 전동기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섬뜩하기까지 하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을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아니면 뭐 똑똑한 로봇 이브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쓰레기 청소 로봇 워리로 설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짠한 어떤 비주류를 조명하려고 했던 영화의 매력이 배가가 되었던 게 아니었나. 픽사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고 그야말로 관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서부로 이사를 온 소녀의 어떤 적응기, 신비와 모험의 어떤 미지의 세계, 멕시코의 디아데로스 무에르토스, 망자의 날이라고도 하죠. 소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소울 뮤직 재즈 문화를 결국 다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어떤 인종, 뭐 성별 혹은 어떤 문화가 대중적으로, 특히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할리우드에서 다뤄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블랙팬서가 개봉한 무렵에 배우 옥타비아 스펜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동일시할 수 있는 히어로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걸 위해서라면 통째로 극장을 사서라도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겠다. 저는 이 소울이 좀 특별한 작품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트 다터 감독 본인의 경험과 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점 때문인데요. 그 어머니가 음악교사였고 아버지가 이제 대학에서 그 합창단을 이끄는 그 감독이라고 하나요? 그랬다라고 해요. 주인공의 직업이 음악교사라는 것도 거기서 좀 착안을 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이 삶의 여정이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음악도 좀 그런 면에서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뭐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 그 소리가 특정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울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떤 영혼이라는 테마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영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끔 하는 어떤 여운을 주지 않을까? 사람이 어떤 죽음을 목전해뒀을 때, 아니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이 청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장르 문화 중에 곡한다, 곡소리하는 것도 나온 거잖아요. 인셉션 같은 영화 보면은 또 무의식인 꿈에 있을 때 현실로 불러오게 하는, 그 영화에서는 뭐 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디트 피아프의 농주그레트 향, 향송인데 영혼계나 무의식의 세계와 현실을 연결해주는 것이 뭐 들리는 것, 그러니까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화 소울 가지고 팝콘 각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새해 힘차게 시작하고 있다면 픽사와 함께 하시라. 어떻게 살 것인가, 요새 사람들 많이 고민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뒤통수 한번 세게 맞으면 삶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너머를 두드리는 픽사의 화수. 네, 오늘 팝콘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robably for
doing this funny cowboy dance? Great.